그다음에 이제 표준 치료 중에 하나인 방사선 치료 중에 관리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특히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하기도 하지만 이제 항암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초반에는 별로 증세가 없으세요. 좀 초반에 미식거린다 정도 있고 좀 피곤하네요 정도 있는데 이 방사 받은 부위가 특히 수술한 부위에는 혈류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더 나빠지죠. 예를 들면 유방 보존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받은 곳에 방사선 치료하게 되니까 피부 변색이라든가 뭐 물집이라든가 통증 뭐 이런 증세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푹 쉬면서 피부 보호하는 그런 보습 성분 필요하면은 소염 성분이 있는 연고나 이런 성분들도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방사선 치료 중에도 세포들이 다치기 때문에 영양 관리 제가 조금 더 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양 관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가 반복될수록 부작용도 누적되는데요. 이때도 후반으로 갈수록 힘들게 되죠. 그래서 초반보다는 중후반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운동을 많이 한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피곤하면 쉬시고 필요하면 수면제 먹고라도 밤엔 주무시고 낮에도 자고 이렇게 하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후반기로 갈수록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뭐 진통제를 써가지고도 하고 특히나 이제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작용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식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식사가 어렵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영양 보충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체중 감소도 심해지게 되고 이게 항암 치료와 함께 한다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은 뭐 가글제라든가 붙이는 패치제 아니면 혀 밑에 녹여 먹는 약 필요하면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처방하게 되고요. 요때 잘 먹어놔야 나중에 체중 감소가 덜 하게 됩니다. 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지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부작용과 치료 효과가 지속되게 되거든요. 추가 검사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끝났으니까 난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여행 계획이라든가 뭐 다른 계획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한 최소 한두 달, 이왕이면 두세 달 정도는 쉬면서 체력 관리 좀 보시면서 여행 계획을 잡으시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피부 부작용도 있고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 부위에 연화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 부위에 침샘이 포함된 경우에는 침이 잘 안 나와서 침샘염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구강도 점막들이 손상받아서 구강 전조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치아가 있는 부위다 보니까 나중에 치아가 손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고압산소 치료라든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골괴사라고 해서 특히 하악골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치과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고압산소 치료와 치과 진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했을 때 보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습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습을 하더라도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통증 조절 및 필요하면 영양요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근손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도 권하게 되는데 고압산소 치료를 왜 하냐 이거에 대해 따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세포 자체에 방사선 데미지가 오게 되죠. DNA 손상이 있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혈관들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 부위에 혈류가 나빠져요. 그래서 그 전에 특히 수술한 부위가 더 심하겠죠. 왜냐면은 수술 부위에는 혈관들이 이미 좀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우리가 확산,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주위 조직으로부터 디퓨전이죠. 확산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데 그 양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모세혈관이 닫히게 되면은 그쪽으로 적혈구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모세 조직 같은 경우에는 확산을 통해서 산소 공급받게 되는데 2기압 이상의 고압산소 치료 받게 되면 혈장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손상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표준 치료, 특히 이제 암 진단받은 이후에 표준 치료하게 될 경우에 가장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